자, 2027에 대한 어떻게 성공 전략을 짜볼까요? 자, 변화된 내용 한번 볼까요? 성대가 가장 크게 한번 변형된 게 있어요. 특히 정시에서나 수시에서나 합니다. 수시에서는요, 융합형인데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했어요. 3학년이라고 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했다. 아마 굉장히 눈독 들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나는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융합형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대도 분명히 최저가 있는 전형과 최저가 없는 전형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범대에서 정시 사범대 학종으로 선발합니다. 서류 100개예요. 수능 최저 3학년이에요. 다만 이거는 뭐겠어요? 3학년이 안 된 학생은 지원할까요? 지원 못하죠. 왜냐면은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능을 보기 전이니까 혹시 내가 최저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심령으로 지원하는데 정시는 이미 어때요? 수능 성적이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수능 성적 3학년이 안 되면은 지원할 리가 없죠. 왜냐면 써봤자 무조건 떨어지는데 그걸 왜 지원해? 무조건 떨어지는 걸. 아무런 여지도 없는 걸. 그쵸? 그러니까 성대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어, 수능 최저 3학년으로 지원자의 어떠한 틀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뭘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서류 100으로 선발한다 이런 얘기죠. 중앙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최저 적용하고 있어요. 성장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3학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의학학은 4, 5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재학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논술의 창의형입니다. 최저가 없어요. 근데 재학생은 지원 가능해요. 논술은 사실 졸업생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훨씬 합격 비율이 높은 전형이 논술 전형인데 중앙대에서 그 졸업생에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을 차단해서 재학생들로만 했어요. 얼마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괜찮겠어요. 아마 수능 이전에 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 제가 볼 때는 네, 의대학대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한 핫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가 다군에 이제 무전고 사범대가 있는데 정시 서류평가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교과 전형에서도 경성평가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게 2027에서 변화되는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수시와 정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수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으냐면은 예, 정시로 못 가는 대학입니다. 정시로 못 가는 대학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가 납치 이게 아니라 수시는 기본적으로 정시로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은 든든한 보험이에요. 모의고사 성적을 받쳐준 학생과 받쳐주지 못한 학생이 똑같은 교과 성적이지만 지원 경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든든하게 받쳐준 학생들은 수시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교과 전형과 같이 안정 전형을 꼭 받아야 돼요. 안전 전형의 특징이 뭐예요? 붙어도 그냥 그런 전형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수시와 정시가 따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준비할 수 있다. 세상의 대학은 면접이 중요한 거고 대학으로 가는 길이 하나만 있지 않다. 아무리 뭐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카드가 여러 개 있는 것과 카드를 단순히 한 장만 갖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줄 건 대학으로 가는 길은 하나만 있지 않다. 다양하게 대학으로 가는 길 자체가 있으니까 그러한 여지를 많이 남겨둬서 최대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수능을 혹시 잘 나올 때, 혹시 잘 안 나올 때 다양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를 분리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시하고 정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 6장의 원서를 최소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정시까지 넘어지게 되면 원서가 몇 장이 추가돼요? 3장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3장 원서가 추가되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은 이 원서 3장 추가의 기회를 잡겠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받쳐준 학생들만 추가로 3장의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장의 카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꼭 중요하니까 이번 방학 때를 이용해서 모의고사 공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잘 나오느냐, 잘 나오지 않느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전형 이전에 어떻게 살펴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 기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교과 등급을 기준으로 안 잡으면 뭘 잡아야 되느냐? 모의고사를 먼저 잡아야 돼요. 자,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 점수가 정시로 간다고 할 때 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생각하고 나서 가능권을 보는 거예요. 그 라인하고 뭘 비교해요? 내 교과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교과 전형이 좀 더 좋다. 그러면은 정시 세 장은 사실상 없는 카드라 생각을 하고 그 수시에서 어떻게 붙어야 되잖아요. 수시에서 어떻게 붙어야 되니까 뭐 하는 거다? 낮출 때 확실하게 낮춰 쓰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교과 전형을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 전형을 갈 수 있는 대학이 비스타가 좀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교과 전형을 억지로 쓸 필요는 없겠죠. 내가 충분히 그 전형을 정시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세 장이 원서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수시에서 공격적으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1번을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장을 어떻게 배치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6장을요. 6장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접근하는지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우주상향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해요? 덤비면 되죠. 그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6장에서 사실 제일 잘 쓰는 원서는 어떤 거냐면요. 최초 한 장 붙고 추합으로 한 장 혹은 두 장 아니면은 최초 두 장에 추합 한 장 붙는 게 제일 잘 쓴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개 이상은 불합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6개 다 붙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6개 다 붙어도 뭐 할 거예요? 뭐 당근에 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5장은 남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 줄 바에는 내가 차라리 그걸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떨어질 것 같은 위의 대학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이후에 후회가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된다라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무서우니까 당연히 한두 장 정도 더 붙이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쓴 전형은 최초 한 장에서 두 장, 추합 한 장에서 두 장 쓴 게 제일 잘 쓴 전형이에요. 그리고 세 장은 올려치셔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혹시 대박이 나오면 너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후회는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래도 여기를 한번 써봤다. 안 쓰고 떨어지는 것보다 쓰고 나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전형할 때 수능 이전 전형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수능 납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수시 납치. 근데요, 수시 납치를 적용받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어요. 정말 적으니까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수능 이전 전형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 흔들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제 수능 직전이라 마음이 멘탈 흔들릴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뭘 해도 멘탈이 흔들릴 거예요. 어떻게든 멘탈 흔들리니까 차라리 그냥 그때는 내가 흔들리고 보자라고 그냥 마음 먹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환경인 학생은 어떻게 지원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성적은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느냐. 그것들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더 전략적일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쓸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쓰면 다 붙을 것 같아요. 그쵸? 쓰면 다 붙을 것 같아요. 뭐 1번 카드든 6번 카드 쓰면 다 붙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생각보다 6강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6장 모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6장 모두 떨어질 경우를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쓴다고 다 붙는 거 아니다. 떨어질 케이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성적이 수시 합격 가능성 아닌 거고요. 수시는 성적보다 뭐예요? 내가 전형별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는 지원 불가능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여기는 전문대도 포함돼요. 전문대 수시 1차, 수시 2차의 경우에도 만약에 붙게 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수시는 목표대학 정시 합격하는 대학이 되는 거고 모의고사 성적 잘 참고해서 목표대학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원서를 구성해야 될까요? 원서는 좁게 쓰는 게 아니라 넓게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적정 라인이 한 경희대 정도라고 칠까요? 경희대 정도가 적정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내 원서 6장을 중대 쓰고 경희대 쓰고 외대 쓰고 뭐 시립대 쓰고 아니면 중대 2장 쓰고 혹은 외대 2장 쓰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경외시 정도 이른바 급에서 6장을 다 써라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적정 라인이 경희대 정도가 되면은 아래로는 건동호까지 내려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올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서울대까지도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못 써요? 넓게 쓰는 거야, 넓게, 넓게. 넓게.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합들이, 합불 조합이 나오는 거죠. 물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육광탈에 대한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췄을 때는 철저하게 낮춰쓰는 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꿈은 더 크게 가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떨어진다고 누가 혼내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떨어지면은 안 된 거지. 이거 왜 떨어졌어라고 혼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서 쓸 때요. 1번에서 6번 카드 중에서 1번부터 결정하지 말고요. 6번부터 쓰고 올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찍고 내려오면은요. 예, 너무 마음에 드는 거 많잖아요. 그쵸? 서울대 찍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대도 마음에 들죠? 고대도 마음에 들죠? 고대 원서 2개 혹은 3개 쓸 수 있어요. 연대 2개, 3개 쓸 수 있어요. 아, 그거 다 쓰고 싶어. 서강대 어때요? 많이 쓸 수 있어요. 성대 진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현대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버릴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6번부터 찍고 하나씩 올라가면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최고 높은 데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종합전형에 나는 매력이 뭐냐면은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서울대만 붙고 나머지 5개 대가 다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떨어진다고 무조건 연대가 저기 뭐야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서울대 붙는다고 연고대 무조건 붙는다는 보장 없어요. 반대의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메디컬 지역인재는 언제나 든든한 전형이다. 메디컬 지역인재 적극적으로 노림을 줬습니다. 이게 수도권 학생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비수도권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사실상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메디컬 지역인재 이런 것들 꼭 노려가면서 그 다음에 최상위 대학도 함께 노려갔으면 좋겠다. 수시는 어떻게 보면 재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졸업하는 순간 아무래도 내가 보여줬던 학생부의 역량이 약간의 디스어드밴티지, 좀 불리함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 때 너무 무모하게만 6장 쓰지 말고 좀 의미 있게 6장을 써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계란 한 바구니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산 투자. 그쵸? 요즘 코스피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분산 투자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하루 24시간이에요.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부터 하루씩 꼬박꼬박 누적해서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보내는 일상의 최종 성적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느꼈던 하루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그게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보내는 일상이 최종 성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연습일 뿐이에요. 하지만 철저한 반성이 필요해요. 내가 왜 이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남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어디가 문제였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끝까지 수능 준비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에 대한 중요성 제가 끝까지 많이 강조를 했죠.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출발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위치가 어딘지 알고 그거 통해서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꿈꾸는 것 또한 포기하면 안 돼요. 이상도 되게 중요해요. 질러보는 것도 필요해요. 충분히 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동시에 이상 둘이 같이 가져갔을 때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긴 시간 얘기 들어줘서 되게 감사하고요. 2027 대구 지역 학생들에게도 좋은 결과 그리고 땀 흘린 결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아주 값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